네, 해볼게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평면좌표인데요. 평면좌표는 대단한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매번 다음 시간도 물어보긴 할 건데 중간중간 너희들한테 이 공식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공식 못 외우면 안 돼요. 알겠죠? 공식 무조건 외우는 걸로 주의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평면좌표는 너희들 알고 있는 X축과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을 말하는 건데 그게 최초에는 X축, Y축 모두가 있었던 게 아니라 X축만 있었고요. 축이 하나만 있었어. 선이 하나만 있었다는 뜻이야. 그걸 뭐라 그래? 수직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는 점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뭐 점들을 표시할 수가 있을 거고 점 아래에 무엇을 넣게 되어 있어? 숫자를 넣게 되어 있고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게 문자로 돼서 너희들 좀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3이야. 질문입니다. 마이너스 위의 점을 A, 3 위의 점을 B라고 한다면 요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거리는 얼마예요? 5죠. 쉽죠? 그죠? 맞죠? 그럼 만약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느낌적으로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7이야. 이 길이 얼마예요? 5죠? 5잖아. 어렵지 않죠? 그럼 물어볼게 만약에 숫자가 아니야. 근데 A하고 B가 모두 양수야. 그럼 이 간격의 길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B-A예요.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C하고 D가 있는데 이 둘 다 음수고요. 여기가 0이야. 둘 다 음수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C-D가 아니고 D-C가 됩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게 내가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너희들 만약 숫자로 본다면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문자로 돼버리면 좀 헷갈리기는 해요. 또 하나 일단 한꺼번에 해줄게. 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예요. 이 길이 구하래요. 얼마일까요? A 플러스 B. 와우, 아쉽네요. B-A가 됩니다. 헷갈리죠? 숫자로 되어 있으면 안 헷갈려요. 문자로 되어 있으면 헷갈려요. 답답하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요. 마7에서 마12를 빼면 자동적으로 양수가 만들어지면서 길이가 나옵니다. 오, 언빌러버블. 얘는 어떻게 돼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B-A가 거리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큰 수인 D에서 작은 수 C를 빼면 자동적으로 양수가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게 너희들 뭔 착각을 일으키면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냐라는 착각이 드는 거. 누구나도 그래. 해결합시다. 무조건입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거리가 돼요. 너무 좋죠. 음수, 양수가 섞여있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 물어볼게요.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큰 수, x2에서 작은 수, x1을 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큰 수, 작은 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구하는 겁니다. 사이 괜찮니? 자, 물을게. 그럼 이제 점 A가 있어요. 얼마인지 몰라. 그럼 점 A는 그냥 A래. 점 B는 그냥 B래. 숫자가, 좌표가. 서윤아, 저 두 점 사이의 길이 얼마일까요?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선분 AB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길이 얼마일까요? 유령은 뭐였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얼마일까요? 어우, 잘했어. 그럼 B-A라는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어떻게 알아? 알파벳이 더 크니까? 그런 게 어딨어? 만약에 그림에서 주어져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문자가 더 큰 거예요. 무조건 오른쪽이. 그래서 B가 A보다 큰 걸 알았던 거고 여기도 D가 C보다 큰 걸 알 수 있어. 그림상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더 크다란 말이 없으면 문자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알죠? 뭐 해주면 돼요? 절대값 해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누가 더 클지 모를 때는 빼주고 절대값을 해주면 돼요. 그럼 선생님, 누가 더 클지 모르는데 앞에 누가 오면 되나요? 상관이 없죠. 왜냐면 3 빼기 2랑 2 빼기 3은 값이 다르지만 절대값을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죠. 괜찮니? 절대값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3과 2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라서 앞에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요령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건데 누가 더 큰지 모를 때, 알 수가 없을 때는 절대값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이기 때문에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양수라서 절대값을 취해 주면 됩니다. 됐죠? 됐죠? 채원아, 하나부터 갈게 문제. 점 B는 마이너스 5야. A, B 사이 길이 구하래. 어떻게 할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어떻게 해줘요? 마5에서 A를 빼요. 이거 끝이야? 그렇지. 왜 절대값 필요해? A가 마5보다 큰지 알 수가 없잖아. 됐죠? 근데 조금, 이거 맞는 거야? 조금 더 요령을 피운다면 어차피 절대값을 취할 거니까 마5에서 A를 빼나 A에서 마5를 빼나 값이 어때? 같죠?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하고 같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왜? 이거 얼마 돼? A 플러스 5라고 되잖아. 마이너스 많은 것보다는 플러스인 게 좋으니까. 이건 너희들이 편리에 의해서 바꿔 넣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됐죠? 여기서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굉장히 너희들 헷갈려하는 부분들에서 먼저 했어요. 사이의 길이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겁니다. 절대값을 취하는 경우는 누가 더 큰지 모를 때 절대값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고. 그럼 이제 수직선이 아닙니다. 수직선이 아니야. 누구야, 이제? 평면좌표야. 평면좌표야.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이거는 조금 전처럼 누굴 바로 빼거나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대각선은 가로질러. 만약에 얘들아, 얘가 평면좌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구하래. 이건 구할 수 있어요. x1이 앞에 있고 x2가 뒤에 있잖아.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말해줘. x2 빼기 x1 되겠죠. 이거는 구할 수 있어. 수직선상에 있는 거는.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구하라? 이것도 구할 수 있어. y2가 위에 있으니 y2 빼기 y1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그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뻗어진 빨간색 길이인 거거든요. 이제 이걸 공식으로 배울 건데 사실은 대단한 공식이 아니고 중2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이용하시면 돼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빨간색 길이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보면 돼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밑변, 높이, 빗변. 피타고라스 기억나시죠? 밑변과 높이를 각각 뭐 해주고 제곱해서 더한 값은 빗변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길이를 그냥 네모다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모를 제곱한 값은 밑변이 얘예요. 근데 이 길이가 얘랑 똑같잖아. 얘가 얼마라고? x2에서 x1 뺀 거라고. x2 빼기 x1을 제곱한 값이랑 같은 원리로 y2에서 y1을 뺀 거를 제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네모 값인 거잖아.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네모 제곱이 만약에 4야. 아니, 5야. 네모 얼마? 루트 5. 근데 이게 만약 방정식이야. x제곱은 5라고 했어.
이때는 x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모두 나와야 돼? 마이너스 루트 5도 나와야 하는 거예요. 괜찮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얘인데요. 요거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길이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상태에서의 네모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값에다가 뭐만 해준다? 루트만 해준다. 그래서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을 루트 취해준 것이 선분 AB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돼. 피타고라스로 풀어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괜찮니? 오케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럼 대단한 공식이 아닌 거야. 한번 해볼게. 점이 만약에 여기가 3,1이고 어디로 가? 일부러 내릴게요. 5,-4예요.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라? 요 길이를 구하라 예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선분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값에다가 루트를 취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x에서 x를 뭐해? 빼요. 이거 그림이 말이 안 되네. 5에서 3 빼면 얼마예요? 2죠. 그럼 만약 숫자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식을 쓸 필요가 없잖아. 불편하게. 그냥 2의 제곱인 거고. 두 번째 y는 1과 마사죠. 5죠. 5. 숫자니까 쉽잖아. 1 빼기 마사니까 5. 5의 제곱인 거고. 둘을 뭐해? 더하시고 루트 취하면 루트 29가 나오네요. 이 길이 루트 29예요. 그냥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공식처럼 생각하지 말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거야. 다만 내가 분명 공식을 외워달라고 했으면 이제 원리를 알았고 공식이 느껴졌으면 결과론적으로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단 공식을 암기.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공식을 외웠으면 여기 나와 있잖아. 선생님 x1하고 x2 순서 바꿔도 되나요?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어차피 얘가 더 큰 수라면 자연스럽게 양수고 양수를 제곱한 거랑 x2가 더 크다 한다면 얘는 음수가 됐었을 거고 음수를 제곱해도 어차피 양수인 거잖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껏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요. 무조건. 오케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 이거는 답이 나와 있구나. 이거 내가 해준 거라서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볼게요. 네, 필수 예제 1번과 2번 풀어볼 거고요. 다 푼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유사 유형 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금방 뭐 이선범님 되지 않을까? 필수 예제 1번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3번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까지 한번 해보자. 필수 3번까지. 1번은 공식 사용하면 되는 문제가 맞고요. 2번은 지금 너희들이 X축 위의 점이라는 녀석의 특징을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이 얼마일까요? Y값이 다 0이야. 1,0, 2,0, 3,0, Y가 0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X축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그 점이 그림상으로는 이건 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마이,2면 여기 점하고 5, 너무 잘못했다. 2,2면 여기고 5,5면 여기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정답은 여기 위에 한 점을 잡으래.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질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다르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면 어때? 좀 비슷해 보이니? 너무 많이 가면 또 달라지는데 분명히 이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딱
한 번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점을 이름을 내가 C라고 붙여줄 거고 이 녀석의 좌표를 뭐라고 볼 거냐면 X는 얼마인지 몰라. P야. 그런데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Y는 0인 거란 말이야. 됐죠?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처음에는 나중에 되면 이 정도는 그냥 눈으로 막 풀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처음 보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P라는 말이 뭘 말하는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죠? 그럼 얘가 P,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림의 성질은 선분의 길이가 같대. 그걸 수식으로 쓰면은 선분 AC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니 점 사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선분 AC는요. y,2와 p,0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까 배웠죠? x에서 x를 빼는 거죠. p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플러스 2의 제곱 0에서 2를 빼면 2의 제곱 여기에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두 번째, BC의 길이는 5,5와 P,0의 거리니까 P 빼기 5의 제곱 5 빼기 5의 제곱은 그냥 5의 제곱 여기에 마찬가지로 루트를 취한 값이 서로 같다가 되는 거죠. 끝. 이제 계산 너희야. 루트를 먼저 없애야 되겠지? 서윤아, 이 루트 어떻게 없앨까요? 각각 없앨까? 한 번에 없앨까? 한 번에 뭐 하면 돼요? 그렇지.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루트 날라가요. 그럼 좌변은 P에 관한 2차식, 우변도 P에 관한 2차식인데 심지어 넘기면 P제곱이 없어집니다. P제곱이 없어지면서 P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P값이 구해질 것 같아요. 되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헷갈릴 거 3번 하나만 다시 해볼게요. 이건 뭐 다른 건 없고요. 내가 힌트만 드릴게요. 앞으로 점의 값을 주고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건데요. 나는 너희들이 처음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봐. 좀 대략적으로. 마이,3 점 찍고요. 4, 마이 점 비고요. 3,5 점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과연 무슨 삼각형일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앞으로 고등 과정에 삼각형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올 건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삼각형의 종류를 알고 싶으면 길이와 각 누굴 이용해야 될까? 둘 다 이용할까? 아니면 길이와 각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면 될까? 뭘 이용해야 되거든? 누가 더 중요해? 길이야, 각이야? 아니요. 길이에요, 길이. 길이가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종류가 대부분의 몇 가지 없거든요. 이등변 있고요. 또 뭐 있어? 정삼각형 있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일단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등변, 정삼각형 말고 또 하나 있다면? 직각. 그러니까 직각은 각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직각 삼각형도 이걸 이용해요. 뭘? 세변의 길이의 관계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의 길이를 이용해야지만 삼각형을 파악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 할 거냐면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이 세변의 길이를 구해서 이 변의 길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변의 길이를 이용해 봅니다. 좋아요. 필수의 3번까지 푼 사람들은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앞에 가면 내분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추가 공식이고요.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없냐 왜? 왜 없지? 자, 일단 내분점을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공식만 해서는 안 돼요. 자, 만약에 수직선이든 뭐든 상관없어. 어떤 선상에 점을 내가 여러 개를 찍을 거예요. A, B, C, D, E. 점이 5개가 있다면 해볼게요. 오케이? 자, 기준 잡아볼게.
점 B는 선분 A의 내부에 있나요? 외부에 있나요? 이 말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선분 A가 이거고 점 B는 여기 있잖아. 점 B는 선분 A의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죠. 그럼 우린 이 점을 내분점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잖아.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분이라는 건 나눴다는 뜻이야. 균일하게 나눴다는 얘기인 건데, 서희야, 점 B가 A에 몰려있어? 이쪽에 뭐 쏠려있어? 어느 쪽에 쏠려있어요? A 쪽에 쏠려있죠? 그럼 얼마만큼 쏠려있는지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길이를 비교하는 거야.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냐면 B가 A 쪽까지의 거리, 점 B가 E까지의 거리를 비교하겠다는 얘기고요. 얘가 더 길죠? 몇 대 몇? 그렇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점 P는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선분 A의 내분점인데 몇 대 몇? 1대 3 내분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니? 요거 몇 개만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점 C는 선분 A의 얘를 먼저 쓰는 게 아닙니다. 내분점이 외분점이야? 내분점이야. 내부에 있으니까. 자, 몇 대 몇일까요? 누구랑 누굴 비교하는 거야? CA와 CE를 비교하면 되는데 두 칸이죠. 몇 대 몇? 2대 2도 되지만 약분하면 그렇지. 1대 1 내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겨워. 점 B는 선분 DA의 내분이야, 외분이야? 점 B는 DA의 내분이야, 외분이야? 당연히 내분이죠? 몇 대 몇? 일, 2죠? 맞나? 자, 그런데 누구를 먼저 봐야 되는 거냐면 DA의 알파벳이 D가 먼저죠. 그럼 DB와 BA를 보셔야 돼요. 먼저 봐야 되는 선분은 DB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얘들아, 내분점 물어볼 때 이 선분의 점 위치가 A이냐 EA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얘는 DB를 먼저 보는 거니까 2고요. 그 다음에 DA를 보는 거니까 BA를 보는 거니까 1이 되겠죠.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걸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외분점 한번 해볼게요. 외분점. 점 A는 선분 C의, 잘 보세요. 선분 C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내부에 있는 건 D밖에 없고 A는 연장선상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럼 점 A는 선분 C2의 무슨 점?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이에요. 괜찮겠어? 이게 외분점이라고? 그러면 몇 대 몇 외분점일까요? 누구와 누구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겠어? 선분 AC와 누구? 선분? 그렇지. A2를 비교하시면 돼요. AC 얼마? 1. A 얼마? 2가 되겠죠? 몇 대 몇? 1대2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연장선상에 있으면, 선분 연장선상에 있으면 외분점, 내부에 있으면 내분점이야. 근데 여기서 몇 대 몇이냐를 분간하는 방법은 앞에 점과 이 선분의 앞에 점, 요 둘의 길이가 1로 오는 거고 뒤에 점과의 거리가 뒤에 오시면 됩니다. 일단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을 표시하실 때 알파벳 순서가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내분점이야.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설명은 됐고 A와 E의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점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C와 A의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점, 그러니까 세 점 중에서 한 점의 좌표를 너희들이 구하라고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걸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요. 그러면은 이 점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인 건데요. 공식입니다. 오늘은 그냥 공식을 외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례식을 배우면서 맨 마지막 6-2 할 때 비례 배분이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비례 배분? 기억이 날까요? 내가 빵이 200개가 있는데 나 준이랑 나눠 먹을 거야. 내가 뚱뚱하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겠지. 얼마만큼 먹을 거야? 너도 많이 먹을 거야? 조금 먹을 거야? 맛있는 빵이야. 네가 더 많이 먹어라. 3대2로 먹을 거예요. 200개가 있어. 그럼 준이가 몇 개? 내가 몇 개? 나눠 갖는 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비례배분이라고 했었어. 기억이 나니? 그 원리가 뭐였냐면 이렇게 하자. 200개가 있는데 준이랑 내가 3대2. 준이가 3, 내가 2개를 이 3대2로 가져갈 거야. 그럼 준이가 가져가는 양은 얼마냐면은 전체를 5등분하는 거야. 5등분해서 3개만큼을 준이가 가져가는 거고 전체를 5등분해서 2개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전체 중에 5분의 3, 5분의 1을 가져가는 거라고. 그래서 5분의 3은 그 5가 3과 2를 더한 값인 거고 3과 2를 더하고 준이가 가져갈 걸 3개. 나는 3과 2를 더하고 그 중에 2개. 이게 비율이야. 내가 가져갈, 준이가 가져갈 비율이라고. 이 값에다가 뭘 곱해? 200을 곱하세요. 전체 양에 이걸 곱하면 서로 나눠 갖게 되는 양이 나오는 거였어. 이게 신기하게도 언제 배웠던 거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걸 비례 배분이라고 했단 말이야. 얘도 같은 내용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걸 저걸 보지 말고 만약에 여기가 C라는 좌표고 여기가 E라는 좌표예요. 얘 좌표가 나와 숫자로든 문자로든 좌표가 나와 있어. 근데 얘를 뭐 하래? 1대2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1대2가 되는 이 점이 점 A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좌표는 얼마일까요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거야. 이 좌표를 1대2로 비례 배분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입니다. 보세요. 숫자를 볼게요. 1과 2를 더해요. 더하시고 요 왼쪽에는 1을 크로스 2의 좌표값이랑 곱할 거고요. 크로스 요 2는 C점의 좌표값이랑 곱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됩니다. 그게 분자야. 다시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숫자로 좀 볼게요. 숫자로 익히는 게 더 빨라요. 자, 보세요. 점 A와 점 B가 정해져 있는데 이 둘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값을 구하래요. 그림상으로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으면 잘 물어볼게요.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건 A 쪽에 쏠린 거야? B 쪽에 쏠린 거야? 3대1. A에 가까워야 A에 멀어요? 멀어요. 얘가 3이고 얘가 1 되는 거라서 A로서 좀 더 멀어요. 이건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잘 보세요. 내분하는 값의 비율을 3대1 쓰시면 되겠고요. A의 좌표를 쓰세요. 얼마? Y. B의 좌표를 6. 이건 할 수 있겠죠? 공식입니다. 비례값인 3대1을 뭐 해줘? 더하고요. 이 중요한 거야. 크로스. 무조건 크로스야. 크로스끼리 곱하시는 거예요. 3과 6 곱해서 18. 마이랑 1 곱해서 마이너스. 정답은
4분의 16. 4.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갔어요? 아까 나와 있던 그 공식처럼 외우면 좀 헷갈려요. 다시 몇 대 몇 분모로 더하면 되겠고요. 몇 대 몇을 좌표값을 뭐라고? 크로스로 곱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애들 이번엔 가운데 좀 거래. 중점이란 얘기는 이런 거야. A하고 E가 있으면 C가 중점이야. 가운데 점이거든요. 이거는 내분점이죠. 중점은 가운데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1대1 내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점은 1대1 내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공식에 의하면 봐봐. 공식을 이용한다면 보세요. 얘네 둘을 위에다 쓰라고 몇 대면? 1대1. 이거 무조건 쓰는 거 이제부터는. 몇 대면 쓰면은 1대1 내분을 구하면 1과 1을 더해서 2가 되겠고요. 크로스. 1 곱하기 마이 그냥 마이. 1 곱하기 6 그냥 6. 이게 답인 거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분점 공식인 거예요. 되겠니?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니다. 저 좌표를 한번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건 얘들아 수직선 위에 점이라서 이렇게 간단한 거고 수직선이 아니라 평면 좌표에 있는 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 평면 좌표는 X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 얘들아. A점의 좌표값을 만약에 1,0이라고 하고 B점의 좌표값을 5,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자, 이 두 점을 씁니다.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하래요. 그림상에서는 1,0이 여기 있고 5,8이 여기 있거든요. 이 두 점을 연결해. 선분 AB가 됐죠? 3대 1이면 B에 더 가까워야 돼. 3대 1. 이 점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림상은 이해 갔죠? 그럼 이 좌표는 단 하나밖에 없어.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크로스. 우리가 구하는 점은 X도 있고 Y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X 따로 Y 따로 구할게요. 분모는 얼마다? 무조건. 이거 더해. 3 더하기 1을. 이것도 똑같아. 3 더하기 1. 그럼 크로스 공식 쓰는 거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X값만 쓰는 거잖아. 그래서 누굴 가려? Y를 가리세요. Y를 가리고 X만 보는 거야. 1과 5만. 그럼 크로스니까 얘랑 얘 곱해서 1. 얘랑 얘 곱해서 15라고 쓰시면 됩니다. Y 값은요? 똑같이 Y랑 1 곱해서 0, 3과 8 곱해서 24.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되겠어? 필수 예제 4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점 두 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오, 1. 점을 쓰세요, 좌표를. 마오, 2 쓰시고 두 번째 1,5 B 쓰시면 돼요. 몇 대 몇? 2대 1. 반드시 뭘 써줘야 돼? 위에다가 크로스를 쓸 거니까 2대 1 쓰셔야 돼요. 됐죠? 이거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건 좌표 X랑 Y가 있어. 다 분수일 거야. 분모는 얼마? 3. 분모는 얼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곱할 거니까 둘 곱해서 2. X값 둘 곱하면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크로스만 생각합니다. 크로스만. 다시 Y를 구할 때는 Y값을 이용하겠죠? 크로스 2랑 1 곱해서 2. 2와 5 곱해서 10. 계산하시면 나오겠습니다. 되겠나요? 4-1번과 4-2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좀 풀어보자. 하고 가자. 일단 중점이라고 나오면 그러면 A, B라는 점이 있고 C, D라는 점이 있다면 A와 B의 중점을 구하죠. 중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1대1 내분이거든요. 그럼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중점 보통 M이라고 쓰는 이유가 미들 때문에 그래요. 쓰시면 1 더하기 1, 2분의 X끼리 1과 곱할 건데 A랑 1 곱해봤자 그냥 A고 1과 C 곱해봤자 C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야.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자. 뭐냐면 중점은 결과적으로 이거 아니더라? 중점은 A와 B의 가운데 값인 거니까 느낌으로는 평균값인 거야. 둘의 가운데 값이라서. 그래서 X값끼리의 가운데, Y끼리의 가운데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중점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3,4와 7,10에 대한 중점을 구하래. 그 뭐야? 3과 4의 중간값, 3과 7의 중간값 2분의 10 이거 구하면 되는 거고요. Y값도 중간값 2분의 14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중점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중점, 가운데 점은 그 좌표값들의 평균값이다라고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걸 응용하면 뭐가 있냐면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이 원래 같은 값이에요. 무게중심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무게중심을 작동하는 방법 혹시 기억날까요? 하나만 기억나야 돼.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나한테 배웠어. 너희는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르쳤어. 기억했으면 좋겠다. A점, B점, C점이 있으면 무게중심 작동하는 방법이 뭐였죠? 어? 가운데로부터 길이가 더 와우! 틀렸어요. 뭐였죠? 길이 같게 어? 길이 같게 잠깐만, 길이가 같다, 길이가. 뭐예요? 지하! 무게중심. 중2 내용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 중2 내용이에요. 내심, 외심 배울 때 배웠던 거잖아. 원 그리는 거예요. 그 내심, 외심. 내저번, 애저번이고. 원이었어. 무게중심이요? 그리는 방법은 각 변의 가운데 점. 완전히 그럼 뭐, 어떻게 해? 마주보는 꼭지점과 연결하는 거야. 가운데 점, 연결. 가운데 점에서 일로 그으면 신기하게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이게 무게중심이었고요. 몇 대 몇? 2대 1. 몇 대 몇? 2대 1이었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내가 설명할 거 너희들 되게 불편할 거야. 굉장히 불편할 건데 그냥 들어. 잘 보세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 A점의 좌표가 만약에 일부러 x1, y1이고요. B점이 x2, y2. 그럼 C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전에는 좌표의 그림 없이 그림을 그린 거라고. 여기서 가운데 점 연결해서 구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면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내분점, 외분점, 중점을 이용해서. 자, 이 점을 구할 거예요. 자, 순서는 이래요. 잘 봐. B와 C의 가운데 점을 구할 거야. 이 점을 P라고 할 거고, P는 B, C의 중점이죠. 그럼 물어볼게. 중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얼마 돼요? X가 2분의 그렇죠. X2랑 X3 더한 거가 되겠고, Y는 2분의 Y2랑 Y3 더한 거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점 P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죠? 맞죠? 이 점은 무게중심의 특징상 몇 대 몇? 2대 1인 거예요. 그럼 점 A를 내가 여기다 쓸게. 점 A가 x1, y1인데 자 보세요. A와 P의 몇 대 몇 내분점? 몇 대 몇 내분점? 몇 대 몇 내분점? 2대 1 내분점. 그럼 여기다가 2, 여기다가 1 써서 크로스 쓰면은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그게 바로 누구야? 무게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 써볼게 얘들아.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2대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분모값은 얼마야? 3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3인데 크로스예요. x1이랑 1 곱해서 x1
이 전체가 x좌표잖아. 얘랑 2를 곱하면 헐, 이 약분되죠. 그럼 얘만 남네? 이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y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간단해졌죠? 근데 얘들아,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중점과 비슷한 거야. 가운데 점 구하는 방법 뭐랬어? x끼리 또는 y끼리 가운데 값인 거니까 마치 뭘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해 갔죠? 두 점으로부터 평균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중점이란 말이야.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점이 3개가 있죠. 이거의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건 이들의 가운데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마치 평균값을 구하듯이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x끼리 다 더하고요. 나누기 얼마? 3. 평균이니까. 그게 바로 무게중심인 거라고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 나오는 원리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BC의 중점 구하고 AP의 2대1 내분점을 구하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가운데 값 구하는 겁니다. 무게중심은요. 그러면 무게중심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뭐 사각형이든 뭐든 있어도 도형의 중심이 되는 점이에요. 이걸 딱 찍어 넣었을 때 균형이 그대로 잡혀있는 점을 말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도형이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무게중심은 하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가장 가운데 점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돼? 그럼 배운 적은 없고 앞으로 배울 일도 없지만 물어볼게. 만약에 점이 4개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까? 하나만 더 늘릴 거기다. 여기가 점 D가 있어요. 사각형이 됐어요. 사각형도 무게중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분명히 중심 잡히냐면 있겠죠. 그 점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4개의 점들에 대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합을 구하고 평균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사각형의 무게중심은요. 그래서 x1, x2, x3, 4까지 다 더해. 그리고 얼마로 나눈다? 4로 나눈다. 같은 원리도 y를 구하시면 돼요. 이게 무게중심인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이란 이름을 쓰는 게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 때문에 무게중심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갔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값을 구한다. 가운데 값을 구한다예요. 그럼 새로운 공식처럼 안 느껴지지 않니? 할만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점이 같은 내용인 거라고. 그래서 내가 공식으로 말씀 안 드리는 거야. 공식이 많으면 불편하잖아. 됐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냐면 먼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데 A, B, C가 있는데 이게 이거래요. 그러니까 A, B, C의 무게중심이 얘래요. 오케이? 구하자. 어떻게? 이거의 무게중심 그냥 구해보는 거야. 2, A, 마오 다 더하면 마3 플러스 A가 되거든. 얘를 뭘로 나눠? 3개니까 3으로 나누는 거야. 다시 Y를 구해볼게요. 3분의 Y는 Y끼리 마일 2, B를 더해. 그럼 B 플러스 1 되겠죠? 이게 무게중심인 건데 이 좌표값이 얼마다? 얘는 마이, 얘는 2. A, B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오히려 내분점, 무게중심 이런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 유형이 하나 더 마지막으로 남아있거든요. 5번 유형. 이건 그냥 활용적인 내용인 건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단원이 평면 좌표다 보니까 평면 도형,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사실상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던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기본 성질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 대각선의 특징으로 사각형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대각선이 어떤 관계이면 평사가 된다. 대각선이 어떤 관계이면 말은 뭐가 된다. 대각선이 어떤 관계면 직사각형이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누구랑 했어? 나랑 했어. 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대각선이 어떤 조건이면 평사일까요? 대각선의 관계가 길이가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제일 쉬운 거.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어떤 사각형일까요? 기억나네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직사각형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 대각선의 길이가 다각형 중에 직사각형 하나 더 있어. 정사각형 말고. 직사각형과 또 누가 있을까요? 평사는 길이가 달라요. 정답. 나한테 배웠던 애들은 기억 못하고 안 배웠던 애들만 기억하고 눈물 나네요. 어? 준이 우리 학원에서 배운 거 아니었나? 아니야? 우리 학원이 문제네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원이 문제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너가 왔을 때 내가 경우에서부터 했구나. 원장실 가 있고요. 영상 올린 거 있어. 잠깐만, 개코 같은 거 진짜. 일단 이거 가져가고 영상 있어요. 찾을 수 있어? 재생 목록에서 어제 날짜 찾으시면 돼요. 일단 그거 먼저 하고 있어. 숙제가 그게 맞았나? 왜? 응. 나 뭐라 그랬지? 아, 속상하네. 속상하네. 그래, 내 잘못이다. 다시 해볼게요. 근데 맞아요. 착각하는 게, 잠그랬다. 평사죠? 안 보이나? 파란색, 더 심하게 할 거예요. 파란색이랑 주황색, 누가 더 길어? 주황색이 더 길어요. 평사는 길이가 같진 않아요. 근데 평사의 성질은 뭐냐면, 서로끼리 2등분해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평사의 성질은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용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렇죠? 두 번째, 평사에서 발전된 게 누가 있는 거냐면 마른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마른 뭐 한번 그려볼까요? 마른 뭐예요? 마른 뭐는 길이가 같아 달라. 대각선끼리. 이거 달라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죠? 평사와 같이 2등분이 되는 성질이 하나 있고요. 추가적인 성질 뭐 있어? 그렇지.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하는 거예요. 90도로 만납니다. 얘는 90도가 아니거든요. 이거고요. 왜? 직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은요? 당연히 평사이니까 서로를 뭐해? 서로를 2등분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있냐면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아요. 근데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얘 말고 뭐가 있냐면 아까 준이가 얘기했지만 아이고야.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거든요. 얘는 평행한데 옆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걸 등변 사다리꼴 하는데 이 녀석의 경우는 평사는 아니라서 서로를 2등분하진 않아요. 요 길에 요 길이가 같지 않단 말이야. 대신에 아주 특별하게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건 등변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이 둘 다 있어요. 기본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문제가 나왔어요. 꼭지점이 4개가 주어져. 점좌표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4개의 점을 연결하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대요. 오케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거 마지막 킬링 포인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건 도형인데 그거를 좌표에 투영시켜서 뭔가의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들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너희들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거예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럼 뭐 하면 돼? 좌표 연결해서 점사의 공식 쓰고 좌표 연결 점사의 공식 써서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식 세우는 거라고. 이해 갔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길이가 같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같다도 써요. 평행사변형 특징상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요거랑 뭐예요? 평행하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하고의 기울기가 요 두 점하고의 기울기랑 어떻다? 같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평행하다의 조건은 선분 두 개가 나란하다는 얘기고 그 두 선분을 직선처럼 봤었을 때 기울기 값이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의 이게 다예요. 이것들을 조합해서 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 가겠니? 이게 바로 이 단원에서 핵심이에요. 잠깐만 얘들아 물어볼게. 지금 얘가 미정계수가 두 개가 있어요. A하고 B. 그래서 좌표값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않아. A점과 D점은 알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개의 점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대충 할게. 대충인데 얘들아 왜냐면 B하고 D가 얼마인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대충을 해야 되는데 A 만약에 B 그다음에 C B 점이 이렇게 네 개가 있다 해볼게요. 얘네들을 연결하면 평사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문제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도형의 성질을 식으로 만드는 건데 평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 평행사변형인 거잖아. 그 말은 두 쌍이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잘 봐봐. A, B의 기울기와 C, D의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다시 A, B의 기울기랑 C, D의 기울기가 같다. 이 방법은 나도 안 쓸 건데 그냥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냐면 A와 B의 기울기를 구하래. 기울기가 어떻게 구하는 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요. X값 빼보세요. 얼마예요? A 빼기 0. Y 빼보세요. 마3 빼기 마이. 이게 X 증가량이에요. 괜찮아? A, B의 기울기가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얘랑 누구랑 같아? CD의 기울기랑 같다고요. 그럼 CD의 기울기는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7 빼기 5 분의 3 빼기 B. 이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거 쓰지 마세요. 네. 이 같은 방법으로 뭘 하면 되는 거야? 지금 한 거는 얘네 둘이 평행이에요 했었지만 또 뭐가 있어? 이 둘이 평행이에요 라고 식 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답이 나왔나? 연립해서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도형의 성질을 수식화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인 거야. 근데 이렇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 문제 평면좌표는 주로 뭐를 쓰냐면 평행하다를 잘 쓰지 않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주로 뭘 쓰냐면 바로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각선의 성질. 그럼 다시 볼게 얘들아. 평사에서 대각선의 성질이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해야 되지. 좀 전에 말했잖아. 대각선 성질 뭐예요? 서로를 2등분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AC와 BD를 만났을 때 만나는 이 점이요.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야 봐봐 얘들아.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점인 거죠. 다시 이 둘의 중점을 구하고 이 둘의 중점을 구하면 그게 일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AC의 중점 좌표를 구하세요. 몇 콤마 몇인지. 같은 방법으로 누구의 BD의 중점을 구하세요. 몇 콤마 몇인지. 그럼 이 둘의 값이 어떻다? 같다 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AC의 중점 0과 5니까 중점이니까 2분의 X끼리 더하는 거죠? 5 더하기 0 2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1 이거고요. 다음 BD는요 똑같이 2분의 A 더하기 7 2분의 3 빼기 마3 3 더하기 마3 3 더하기 마3이구나. 그럴 뻔했다. 이 둘의 값이 어떻다? 같다 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에 나오잖아. 계산은 나중에 너희들이 하는 거 느낌을 좀 가져야 돼. 대각선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럼 도형의 성질이 평사가 아니라 다른 도형이 나왔을 때도 추가 조건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데 잘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대각선 성질이면 다 풀려요. 이게 제일 편하긴 한데, 자, 한번 문제 써볼게. 여기가 0,1이고요. 여기가 A, 맞아요. 실제로 얘들아, 이 점이 얘가 이 그림은 내가 A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실제로는 얘가 더 아래에 있는 점일 때도 있어요. 근데 신경 쓰지 마. 그냥 A, B, C, D 순서만 정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보세요. 풀어만 보여줄게. 그럼 나는 도형의 성질을 조금 더 다르게 이용해 볼 거야. 이러면 더 쉬워. 성질을 다르게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잘 봐봐. 물어볼게요. 먼저. 여기에서 여기로 하는데 봐봐. 만약에 얘를 일로 갈 때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쪽으로 5칸을 간대. 만약에. 그러니까 이 X값과 Y값의 차이가 BC의 X랑 Y하고의 차이랑 어때야 될까? 이게 이동하는 양이 똑같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다시 말해, A에서 B로 가는 게 이렇게 B에서 C로 가는 게 이렇게인 거잖아. 이 이동하는 양이 어때야 돼요? X축, Y축 이동하는 양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림은 느껴지세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이렇게 이동하는 게 똑같을 거 아니야? 난 이렇게 구할 거야. 잘 보세요. 0,1에서 D로 옮겨지는 X값과 Y값을 구할게. 0에서 7, X가 얼마 늘었어? 7 늘어났죠? 그럼 얘도 A에서 얼마 늘어나야 돼? 7이 늘어난 게 누구다? 5다. 다시 Y 보세요. 1에서 3 늘어났죠? 얼마 늘어난 거야? 2 늘어났죠? 그럼 B에서 C로 가는 것도 마3에서 2가 늘어나면 B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끝! A는 마이, B는 마이. 바로 나와요. 이게 더 쉽죠? 중점 쓰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성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구할 수 있지만 간편한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풀 때는 답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인지를 생각해줘야 돼요. 그거 연습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죠? 근데 이 방법은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대각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잘 이용이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6쪽에 보시면 개념으로 단원 마무리하기 있어요. 요거 풀어야 돼요. 숙제하실 때 요거 좀 미리 풀어주시고 대단원 마무리까지 다 숙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 16쪽까지 오늘 숙제를 할게요. 오늘은 오답 문제 풀이가 없어서 나머지는 숙제로 내드릴 거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질문할 거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